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오늘 부산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국내에서 열리는 행사로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회의인데 자세한 설명 듣기 위해서 연수대 김현종 교수님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하나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9개, 원래 10개 정상들이 모이기로 했는데 9개 정상들이 어제부터 우리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볼까요? 네. 여기는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 미얀마. 네, 고문이고요. 네. 어젯밤이고요. 여기는 태국의 프라윕 총리입니다. 네. 정상들이 어제부터 여기는 싱가포르의 리센룽 총리고요. 네. KTX 타고 네. 부산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네. 여기는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입니다. 네. 브루나이 국왕은 네. 지금 본인이 직접 비행기를 몰고 왔다는데요, 브루나이 국왕은. 브루나이 국왕은 이 화면은 아마 직접 파일럿이죠. 말레이시아라고 써진 거 보니까 마하티르 네. 총리 같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여기는 비엔남 항공이라고 써진 거 보니까 네. 응우엥 베트남 총리 모습까지 보겠습니다. 네. 아세안 국가들 가만 보면 우리가 여행 많이 가는 국가들이에요. 10개 국가 네. 굉장히 태국, 인도네시아, 동남아 여행하는 사람들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네. 베트남뿐만 아니라 지금 필리핀에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가 계시는데요. 이 동남아의 10개 국가의 연합을 우리가 아세안이라고 명칭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GDP만 2조 9천억 달러 네. 규모니까 거대한 시장입니다. 더군다나 인구도 6억 5천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인접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교역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국가들입니다. 네.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아세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란 게 교역량이 엄청나요. 그렇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미 그 아세안과 한국의 교역량은 중국에 이어서 제2의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을 했고요. 네. 예, 그건 이제 미국과의 교역량, 일본과의 네. 교역량보다도 많습니다. 그 무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네. 제3의 투자 대상국이기도 하고요. 네. 또 인적 교류에 있어서는 약 1,100만 명이 연간 상호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0만 명이. 네, 네. 예, 그야말로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네.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가 미국하고 제일 교역을 많이 하는 거로 생각하겠지만 보시면 중국과 압도적으로 많이 하고 그다음 미국이 아니고 아세안 국가들과 이렇게 많이 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투자도 세 번째다. 네. 여기는 경제 성장률은 이렇게 네. 네. 아세안 국가들이 지금 한참 경제가 성장하고 있으니까 네, 이거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당연하다. 네, 연평균 5.3%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들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인구 구성이라든가 이럴 때 굉장히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인구 구성도 매우 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인구 구성이 거의 청년 수준이라면서요? 네, 네, 평균 연령이 약 29세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네. 네, 그만큼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또 좀 전에 이제 5.3%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의 안정적 성장 이런 것들이 기대되어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잠재적으로 구매력도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아세안이 세 번째 투자국이면 첫 번째 투자국은 우리가 제일 많이 투자한 나라는 당연히 중국일 거고 예, 두 번째는 어디? 미국입니다. 미국이고 예. 미국 다음으로 역시 세 번째로 투자하는 예, 예. 앞으로는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아세안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정말 급등하고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중국으로 투자가 쏠렸던 초창기의 그 투자 유인들이 우리 기업들이, 네. 우리 기업들이 갔던 예를 들어서 저임금이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매력이 좀 상실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지난 사드 사태에서 보듯이 네. 그 투자의 무역에 대한 무역 및 투자에 있어서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것은 좀 불안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네. 투자를 다변해야 된다는 필요성,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아세안 자체가 이제 2015년을 기해서 아세안 경제 공동체로의 전환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것은 거대한 하나의 시장과 더불어서 하나의 단일한 생산 기지가 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국가에 투자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역에 투자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10여 년 전엔 우리 기업들이 전부 중국으로 가서 공장 지으려고 했는데 요즘 다 들어보면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베트남에, 라오스에,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 네. 공장 짓겠다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 최근에 이제 신규 현지 법인 한국이 이제 설립한 현지 법인 수는 중국의 설립한 현지 법인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투자를 했을 때 그 대상지가 이제 아세안으로
부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보실 때 이 나라는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나라가 있다면? 당연히 이제 경제 현재 관계로 봤을 때는 이제 베트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베트남의 전체 수출에서 약 35%가 한국 기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트남 수출의 35%.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면면을 봤을 때는 각 나라들이 다 성장 잠재력도 있고 네. 또 시장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이제까지는 어느 나라를 선택하냐의 질문이었다고 본다면은 네. 이제는 동남아시아, 아세안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오스에 투자한 것이 미얀마로 연결될 수 있고 네. 베트남에 투자한 것이 태국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렇게 하나의 통합된 시장과 통합된 생산 기지로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나라들 입장에서는 왜 한국입니까? 일단 한국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그러니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위협적인 요인 그리고 정치적 현안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남중국해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필리핀하고 또. 네, 필리핀, 베트남이라든가 아세안 5개 나라와 이제 그렇게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약속한 것을 잘 지켜왔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물론 우리에게도 중요하듯이 아세안에게도 한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로 점점 부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한류라든가 그런 긍정적 이미지 또한 기여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열린 아세안 문화혁신 포럼 영상을 좀 흘려주실래요? 네, 보면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방시혁 씨죠? 지금 보시면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BTS를 만들어낸 원래 작곡가였지만 지금은 명 프로듀서가 된 이 방시혁 씨가 아주 재밌는 강연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이 첨단 기술혁명의 핵심은 사람이다.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 그래서 이 BTS의 성공 사례와 함께 네. 재밌는 게 1985년도 이 웸블리에서 열렸던 공연 라이브 에이드 있잖아요. 네, 네. 프레디 머큐리, 퀸이 퀸이 노래 나오죠. 부르던 네.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그 스튜디움의 공연이 전 세계 위성으로 생중계되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서 사람과 기술의 결합이 85년에 이제 돋보였었는데 네. 지금도 이제 그거보다 더 활발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은 넷플릭스의 회장이 왔어요. 넷플릭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극장과 네. 한참 경쟁을 하던 이제 이 케이블, 모바일 이것을 다 망라한 이제 이 스크린 아니겠습니까? 콘텐츠 제공하는. 예, 네. 콘텐츠 최고 회사인데 네. 여기 헤이스팅스 회장도 들어와서 아시아에 대한 콘텐츠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넷플릭스의 아시아 프롤로그 영상이랍니다. 네. 네. 저희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네. 코트라에서 아시아 사람들에게 물어봤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전혀 의외의 사람이에요. 잠깐 보여주시죠. 네. 사실은 태양의 후예가 전폭적인 시청률이 엄청났습니다. 아세안 네. 평균 시청률이 40%여서 송중기 씨를 예상했는데 답은 송지호 씨라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그 SBS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이 맞아요.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고 하고요. 네. 거기에 나오는 송지호 씨가 K뷰티 프로그램까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 네.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경제 문제로 교수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과 외교적인 문제로 안보적인 문제로 하다가 경제 문제 이어졌고요. 사드 때문에 중국과 경제 문제로 이어졌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정학적 문제나 외교 문제가 자꾸 경제 문제로 커지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가 중국, 미국, 일본에 치우친 우리 경제를 좀 다변화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치와 경제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문제가 다시 경제로 하는데 경제적 문제가 정치 사안이 되는데요. 네. 이 점에서 이제 아세안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일방적 보호주의라든가 중미 간의 무역 갈등, 네. 그리고 또 일본의 입장에 보면 부당한 무역 조치 같은 것들이 기존의 그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그런 측면을 볼 수 있는데요. 한국과 더불어서 아세안은 이제 보호주의 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우려와 네. 견제의 의지를 표명해 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과 지역적 차원에서 네. 이해관계를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세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시장 통합이라든가 시장 개방 이런 것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앞으로 또 한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또 다른 기회를 창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경제 특히 교육 규모가 커지면서 외교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우리를 견제하는 목소리가 너무 커지는데 네. 아세안 국가들이나 이런 나라들은 우리처럼 시장을 열고 더 교육하자 이렇게 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아세안 그 10개 나라인데요.
1992년부터 지역 내 FTA를 추진하면서 네. 시장 통합, 즉 시장적 의미로서 하나가 되어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네. 최근에 이제 2015년 이후로 빛을 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중에 사실 세계적으로 또는 지역적의 주요 국가들이 네. 무역의 장벽을 세우는 그런 형국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과 더불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예, 그런 점에서는 여러 가지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를 환영하는 아세안으로 가자. 보시면은 네. EU하고 이 나프타, 아메리카는 아주 강한 경제 블록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시아만 네. 블록이 없었는데 이 아세안 지금 10개국에 중국, 인도 더하면 이게 알셉이에요. 네. 근데 알셉은 갈 길이 아직 멀고 인도는 보류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여기에 캄보디아 훈센 총리는 이제 장모님이 위독하시다. 그래 불참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네. 거의 완전체고 전 이 장면을 보면서 가장 좀 아쉬워할 한 명의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떠오르거든요. 일전에 우리한테 서신을 보내서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친서로 강권했지만 부산에 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이 장면 보면서 많이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영상 오늘 오전에 또 기업인들 뭐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기업인들 다 참석하는 CEO 500명 서밋이 모였죠? 있었는데 네. 영상입니까? 네. 그거는 아웅산 수치 여사와 박용만 회장과 네. GM 로저스 회장 저희 프로에도 나온 적이 인터뷰하셨었죠? 있었는데,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있습니까? 네. 들어보겠습니다. 연계성 강화를 위한 협력입니다. 한국이 보유한 교통, 에너지, 스마트 시티 분야의 강점을 활용하려 아세안의 인프라 건설을 돕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동아시아의 평화이며 동아시아 경제를 하나로 연결하는 시작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제3차 북미 정상회담 등 앞으로 남아있는 고비를 잘 넘는다면 동아시아는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나프타라든지 EU 물론이고 다 지역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가까이 사는 나라들끼리 우리는 그동안에 이게 약했단 말이에요. 아세안 네. 국가들끼리. 자, 신남방 정책도 그렇고 이 정책들이 슬로건에 머물지 않으려면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 정부가 뭘 먼저 해야겠습니까? 예, 저는 첫 발은 굉장히 잘 내디뎠다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간에 사실 이제 정부의 특별한 개입 없이도 시장 부분에서 특히 이제 기업들의 투자라든가 뭐 수출입 관계라든가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지난 관계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미래 30년을 내다봤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됐고요. 네. 신남방 정책에서 얘기하는 3P, 즉 평화와 번영과 사람 중심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간의 외교에 있어서 우리 실리라든가 국익 중심에 이렇게 보여졌다면은 네. 보다 아세안과의 공동체적 가치를 나눌 수 있는 네. 중요한 가치의 표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정이 오늘 좀 네. 저녁에 환영 만찬이 있고요. 네. 4대 그룹 총수들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모레 메콩강 유역 5개국가 정상회의가 있다라고 하니까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이 아쉽네요. 자, 김현정 교수님 설명 여기까지 듣고요.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정희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장재원, 김정민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